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쓰는 지구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지구학 2 테마 5 한반도의 지질에 나오는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한반도의 지질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주로 소재로 출제가 되냐? 자, 우선 지질도라는 소재가 출제가 됩니다. 자, 지질도 왜 배우냐면 나중에 이 지질도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한반도의 지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질을 파악하는 방법인 지질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지질도를 통해서 밝혀진 한반도의 지질이 소재로 등장합니다. 한반도의 지질.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게 이 한반도가 현재와 같은 지질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한반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질도에서는요, 지질도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질도의 작성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지질도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클리노미터를 이용하잖아요. 클리노미터를 이용한 주형과 경사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도의 종류들, 수평층이 나타내는 지질도, 수익층, 그리고 경사층이 나타나 있는 지질도의 특징들을 다루게 되죠. 이 한반도의 지질에서는 각 지질 시대별로 어떠한 한반도의 지질 구조가 형성되었고 어떠한 누춘군들이 형성되었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한반도 형성 과정에서는 이제 한반도가 각 시기별로 이제 남중지해, 한중지해가 봉합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한반도가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게 된 그런 과정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소재들이 문항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 대표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지질 계통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나라 지질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질, 한반도의 지질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A, B, C의 누춘군부터 파악해 봅시다. 자, 우선 A는 무슨 누춘군이에요? 고생대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누춘군. 네, 그렇죠. 조선 누춘군이죠. A는 조선 누춘군입니다. B는요, 석탄기 말부터 트라이스기 초까지 태속된 누춘군. 그렇죠. 평안 누춘군이죠. 그래서 조평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백악기 동안 태속된 누춘군. 그렇죠. 백악기 동안 경상 누춘군이죠. 경상 누춘군이고, 그리고 트라이스기 말부터 그리고 지라기 초까지 태속된 누춘군, 이거 대동 누춘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A에는 해성층이 존재한다. 자, 해성층은요, 고생대에 태속된 우리나라에서 고생대에 태속된 누춘군은 다 해성층이고요. 중생대에 태속된 누춘군은 육성층이죠. 자, A는 고생대에 태속된 누춘군이기 때문에 A에는 해성층이 존재한다. 네, 이거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니은 B에는 석탄층이 나타난다. 자, B는 평안 누춘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탄층이 나타나는 누춘군들을 좀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석탄층은 평안 누춘군과 대동 누춘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지층의 상부, 하부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거 평안누춘군이에요. 자, 그랬을 때 평안누춘군의 하부는 이제 이거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하부에 해당되고요. 고생대에 태속된 지층, 그리고 이 부분이 상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생대에 태속된 지층이 상부고 고생대에 태속된 지층이 하부예요. 자, 고생대에 태극된 지층은 전부 해상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고생대에는 해상층, 그러니까 석회암층이나 아니면 세일층과 같은 주로 해상층이 하부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위쪽은 중생대에 태속된 태극층이죠. 자, 우리나라 중생대 태극층은 전부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육성층인데 육성층 중에서도 이 안에 석탄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동누춘군은요,
대동충군은 이 하부에 대동충군은 이 하부가 지금 평안우충군 근처에 있잖아요. 평안우충군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평안우충군에 퇴역된 이 석탄층이 대동충군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동충군 이 하부에 석탄층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동충군은 전체가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퇴역층이기 때문에 육성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석탄층은 평안우충군과 대동우충군에 나타나더라. 이거 숙지해 두고요. 그래서 B가 지금 평안우충군이기 때문에 평안우충군 상부에서 석탄층이 나타납니다. 이거 뒤에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C에는 사암충화석이 산출된다. 자, C는 뭐예요? 경상노충군 아니에요? 경상노충군은 여러분 중생대에 퇴적된 퇴적층이죠. 사암충은 언제 번성했는데 사암충은 그렇죠. 캄브리아계에 번성했죠. 고생대 캄브리아기. 자, 그렇기 때문에 중생대에 퇴적된 경상노충군에는 캄브리아계에 번성한 사암충화석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닮은 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우리나라의 중생대에 형성된 서로 다른 두 누충군 A와 B에서 산출되는 암석과 화석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누충군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반도의 지질과 관련된 소재가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질. 자, 그랬을 때 A와 B가 어떤 누충군인지 알아야겠네요. 자, 우선 주요 암석 여감 세일 석탄이랍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암석은요, 이 석탄이요, 석탄. 자, B 같은 경우에는 여감사암 응야암이래요.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암석 응야암입니다. 자, 일단 이거 네모해주고요. 자, 산출화석 볼게요. A 산출화석 민물고기 민물족의 은행류래요. 자, 여러분 민물 들어가는 민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민물은 여러분 염분이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나 강과 같은 물이죠. 호수와 강은 여러분 육성층이 만들어져요. 해성층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육성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육성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A는 육성층이에요. 자, 그리고 은행류 발견됩니다. 은행은 여러분 무슨 식물이에요? 거시 속시예요? 거시 식물이죠. 거시 식물 언제 번성했어요? 맞아요. 중생대에 번성했어요. 그래서 은행 보고 이거 중생대의 퇴적층이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생대 그리고 중생대가 육성층이겠죠. 중생대에 퇴적된 지층 중에 석탄층에 발견되는 누충군. 자, 중생대에 퇴적되는 누충군 중에 석탄층이 발견되는 누충군 뭐예요? 그렇죠. 대동누충군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요 대동누충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대동누충군이에요. 자, B는 뭘까요? B는 우선 산출화석 보니까 자, 여기도 민물 있어요. 민물고기, 민물조개 이거 있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육성층이 퇴적됐구나. B는 육성층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 새. 자, 여기에 나오는 새가 시소새 의미하죠. 그리고 이 공룡과 시소새는 언제 번성한 생물이에요? 그렇죠. 중생대에 번성한 생물입니다. 그래서 B도 중생대 퇴적층임을 알 수 있어요. 자, 중생대에 퇴적된 누충군 중에서 응이암층이 발견되는 누충군 뭐예요? 그렇죠. 경상누충군이죠. 자, 왜 그래요? 경상누충군은 상부와 하부가 암석이 좀 특이하죠. 자, 상부 같은 경우에는요. 하부부터 볼까요? 하부는 주로 일단 상부 하부 모두 육성층인데요. 왜냐? 중생대에 퇴적되었으니까 상부 하부 모두 육성층인데 하부 같은 경우에는 여감이나 세일 그리고 이암과 같은 주로 육성층 일반적인 육성 퇴적층이 분포하고요. 그리고 상부는 이제 불국사 화강암이 간입하고 등등등 불국사 변동의 영향을 받아서 화성 활동이 나타난 퇴적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화산암층이 나타나고요. 아니면 응이암층과 같은 이런 화성 활동이 일어난 흔적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응이암이 나타나는 누충군은요 경상누충군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선지 형성 시기는 A가 B보다 먼저이다. 자, 여러분 대동물충군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대동물충군 여기 있죠. 여기 트라이아스기 초부터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쥐락기 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상노충군은요. 경상노충군 네, 여기 있죠. 경상노충군 백악기 때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대동이 먼저, 그 다음 경상이에요. 대동경상이에요. 대동경상이에요. 그래서 A가 B보다 먼저이다. 기억은 맞는 선지 되겠죠. 자, 니은 A와 B는 모두 육성기원의 태극층이다. 이거 여기서 했죠. 육성층. 그리고 여기 육성층 나옵니다. 그리고 대동노충과 경상노충군 모두 중생대 태극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생대 태극층은 모두 육성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육성기원의 태극층이다. 이것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대보조사 운동에 의해 변형된 노충군은 A이다. 자, 대보조사 운동 언제 일어났는지 알아야죠. 대보조사 운동 언제 일어났어요? 그렇죠. 대보조사 운동은 백악기 초에 일어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노충군을 기준으로 주요 지각 변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각 변동은 주로 중생대에 잘 일어났고요. 중생대 중에서도 일단은 중생대 노충군 뭐 있죠? 아까 대동노충군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경상노충군 있었죠. 경상노충군. 자, 그랬을 때 이 대동노충군 앞에 그 트라이스기에 어떤 변동이 일어났냐? 우리나라의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속림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속림변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경상노충군이 만들어지기 직전 이 시기에 대보조선운동 일어났고요. 이거는 남중기와 한중지가 봉합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경상노충군이 끝날 때쯤에 불국사 변동이 일어났어요. 불국사 변동은 고태평양판, 그러니까 고태평양판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서입하게 되면서 일어난 지각 변동을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보조선 운동은 이때 일어났다고, 이때. 그리고 이 대보조선 운동에 의해서 변형되기 위해서는 A가 그렇죠 먼저 퇴역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보조선 운동이 일어나야지 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선지는 A가 대보조선 운동보다 먼저 퇴적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A가 뭔데요? 대동노충군은 대보조선운동보다 먼저 퇴적된 지층이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수능 2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영희가 지질조사에 대해 학습한 후 정리한 내용이다 라고 하네요. 자, 지질조사니까 지질도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요 지질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1번은 지질도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정의 볼게요. 지질구조 등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하고, 그리고 주향, 경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대요. 자, 그랬을 때 주향 경사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지층 경계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층 경계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층 경계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 지층 경계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이 있죠? 일단 수평면 그리고요. 자, 이거는 수평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평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교선이 있어요. 교선. 이거 보이나요? 이 교선. 자, 이 교선이 바로 주향선을 의미합니다. 주향선. 이게 주향선이에요. 자, 그리고요. 진북을 기준으로 제가 그러니까 북극점 방향을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진북이라 합시다. 진북을 기준으로 주향선이 이루는 각도, 이 각도를 뭐라 하냐? 이걸 주향이라고 합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리고요, 경사 방향 한번 봅시다. 경사 방향,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일로 경사도 있죠. 그래서 경사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경사 방향을 그려봤더니 어때요? 경사 방향 그려봤더니 그렇죠. 주향선이랑 수직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사 방향은요 주향선과 수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파악하고 한번 선지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지질도를 해석하면 기억을 알 수 있다. 자, 지질도를 해석하면 지질구조. 자, 지질구조가 뭐예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형성된 구조죠. 예를 들면 습곡이 있고 단층이 있습니다. 습곡과 단층 모두 이 지질도를 해석하면 알 수 있죠. 자, 이거 지금 습곡이고요. 그리고 자, 뒤에 단층은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단층과 같은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니은 자북은 A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주향 뭘 기준이에요? 진북 기준이라 했죠.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자북은 아니죠. 니은은 틀린 선지. 자, 디귿 니은은 항상 주향에 평행하다. 경사 방향이잖아요. 경사 방향. 경사 방향은 주향에 항상 뭐예요? 주향에 수직이라 했죠. 그래서 주향에 평행하다. 이거 아니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2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층에서 특정한 주향과 경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지일도에 사용되는 기호죠. 기호에서 이 길다란 막대기 이거 뭐예요? 이게 주향을 의미하죠. 주향. 그리고 짧은 막대기 이거가 경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향은요 진북을 기준으로 주향선과 이루는 각도를 말해요. 자, 이거 60도죠. 자, 그랬을 때 진북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틀어져 있어요? 60도만큼 틀어져 있죠. 60도만큼 어느 쪽으로? 서쪽으로요. 그래서 N60도 W가 되겠습니다. 자, 주향을 읽으면 N60도 W예요. 자, 경사를 읽으면요 경사 방향이 이쪽이래요. 무슨 쪽? 북동쪽인데 경사각이 몇 도예요? 맞아, 6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각은 60도고요. 경사 방향은 북동쪽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석하고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향은 N30도 W이다. 맞아요? 아니죠. N60도 W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니은 경사각은 60도이다. 맞나요? 그렇죠. 경사각 60도죠. 니은은 맞는 선지. 디귿 연직 방향에서 이 지층의 측리면에 물을 흘렸을 때, 자, 측리면은 퇴적층에서 수평면과 나란하게 퇴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 줄무늬 구조를 측리면이라고 하죠. 측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측리를 지층 경계선과 나란하기 때문에 지층 경계선이라 봐도 돼요. 자, 이때 지층 경계면에 물을 흘렸을 때요. 물은 무슨 방향으로 흐를까요? 그렇죠. 경사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경사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층의 경사 방향이 어딘지. 경사 방향이 무슨 쪽인데요? 그렇죠. 북동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요 떨어뜨리면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답 디귿 맞고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질도를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질도 해석 방법 파악하고 좀 내용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장으로 왔는데요. 여기서는요, 그 지질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 나눠보고 다시 그 문항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도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지질도 해석이라고 할게요. 자, 지질도의 해석은요, 뭔 뜻이냐면, 지질도를 지질 단면도로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질 단면도를 직접 그리지 않고 이 지질도만 보고, 간단한 지질도만 보고, 머릿속으로 지질 단면도를 유추해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도를 좀 구분을 하면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예요. 우선은 수평층 지질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평층이 있고요. 그리고 수직층이 있고요. 그리고 경사층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수평층, 수직층부터 먼저 좀 파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평층은 뭐냐면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나란한 지질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란한 지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있어요. 등고선 200m, 300m로 해봅시다. 그리고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등고선과 나란한 거예요. 등고선과 나란해요. 그 A고요. 이거 B입니다. 자, 이거 단면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단면으로 그리면 자, 일단은 이거 등고선이 오른쪽이 더 높죠. 왼쪽이 더 낮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게 그릴게요. 그리고 A와 B 지점 경계선이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거 B고 이거 A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여러분 주향 파악할 수 있나요? 주향? 자, 주향이 뭐예요? 수평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교선이죠. 자, 수평면 이렇게죠. 지층 경계면 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자, 수평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교선이 무한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향은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 주향선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수평층의 주향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구나. 이거 알아두고요. 지층의 생성 순서 가봅시다. 지층의 생성 순서. 경사부터 할까요? 자, 지층의 경사. 자, 경사 각은 용도입니다. 방향은요, 알 수 있어요? 방향 모르죠. 방향. 평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지층의 생성 순서는요? 그렇죠.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위에 있는 게 나중이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위에 있는 지층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A, 그 다음에 B가 쌓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쌓였으니까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게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수직층 가보도록 할게요. 수직층은요,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등고선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뭔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있는 이때의 층을 수직층이라고 합니다. 여기 A층이고 B층이고 하면은 얘는 질 단면도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선은 이 부분을 200m, 이 부분을 300m라 할게요. 왼쪽 200m, 오른쪽 300m니까 지형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수직층은 이렇게 끊겨요. A, B 이런 식으로 질 단면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주향 또 파악해 봅시다. 주향을 알 수 있나요? 수직층은 알 수 있죠. 주향은 수평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교선이잖아요. 여기요, 여기. 그래서 주향 알 수 있습니다. 주향 알 수 있구나. 자, 경사 알 수 있나요? 경사 각은 몇 도인데요? 각 90도죠. 방향은요? 알 수 없죠. 방향. 수직이기 때문에 경사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생성 순서는요? 알 수 없죠. 왜냐? 수직이기 때문에 A가 퇴적되고 B가 퇴적된 후에 이렇게 뒤집어진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B가 먼저 퇴역되고 A가 퇴역된 후에 다시 뒤집어진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A와 B 중 누가 먼저 퇴역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성수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숙제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사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층. 자, 경사층은 우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이 반대일 때, 그리고 지층 경계선과 자, 구분할게요. 이렇게 구분할게요. 자, 그리고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이
같을 때. 근데 이 같을 때는요, 또 두 가지로 구분돼요. 같을 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휘어짐방향 같은데 만약에 휘어짐의 정도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보다 작을 때가 있고요. 휘어짐 정도가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그림을 통해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의 반대라고 하는 말은요. 등고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등고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요. 자, 여기가 200m, 여기가 300m입니다. 자, 그랬을 때 등고선은 무슨 방향으로 휘어 있어요? 무슨 방향으로? 등고선은 네,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휘어 있죠. 근데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층 경계선은 이 오른쪽 방향으로 휘어 있죠. 네, 그랬을 때 여기를 A 지층, 여기를 B 지층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요,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이걸 A, 이걸 B라고 해볼게요. 자, 이 경사층에서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형의 경사 파악해야 됩니다. 지형의 경사 방향 우리가 파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파악해야 될 게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에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네, 이거를 주황색으로 표기할게요. 그리고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 자, 이렇게까지 파악하고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지형의 경사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지형의 경사는 등고선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형의 경사는 지금 이쪽이죠, 이쪽. 무슨 방향? 그렇죠. 이쪽 아니에요, 이쪽? B에서 A 방향입니다. 그래서 B에서 A 방향이라고 표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요. 자, 경계면의 경사가 지금 이쪽이잖아요, 이쪽. 이쪽 아니에요, 이쪽? 그쵸? 무슨 방향? 왼쪽. 그러니까 이쪽이죠. 왼쪽 방향. B에서 A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B에서 A 방향이에요. 자,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은요. 생성 순서. 자, 아래에 있는 게 먼저 퇴적, 위에 있는 게 나중에 퇴적이에요. 그래서 B가 먼저 퇴적, 그리고 A가 퇴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가 먼저 퇴적되고 그리고 A가 퇴적됐어요. 선생님 역전되면 어떻게 돼요? 자, 지질도에서요. 역전의 기호, 이렇게 된 역전의 기호가 만약에 없다면 이 지질도는 역전이 안 되는 곳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지금 역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된 거고 B가 아래쪽에는 B가 먼저, 위쪽에는 A가 나중에 퇴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층 행선 순서 방향은 B에서 A 방향, 그러니까 B에서 A 방향 이쪽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지형의 경사 방향이랑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지층 생선수 방향이 B에서 A로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지형의 경사 방향 하나만 알면 지층 경계면의 경사, 지층의 생선수 방향을 모두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하나 보고 이 세 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굳이 이 질 단면도를 그리지 않아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 휘어진 방향이 서로 같은데 이 중에서도 등고선이 더 많이 휘어진 질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 말이요, 이 말. 자, 이렇게 등고선이 엄청 많이 휘었어요. 그리고 지층 경계선은 덜 휘었습니다. 자, 일단은 등고선 이쪽 방향으로 휘어 있고요. 지층 경계선 왼쪽 방향으로 똑같이 휘어 있죠. 휘어진 방향이 같아요. 휘어진 방향이 같은데 지금 등고선이 더 많이 휘었습니다. 그쵸? 이 상태예요. 그랬을 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이거 200m, 이거 300m라고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질 단면도 그리면요.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잖아요, 고도가. 그래서 지형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형이에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지층 경계선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리고 이게 B입니다. 얘가 A, 얘가 B. 자, 우선은
지형의 경사 방향부터 파악해 볼게요. 지형의 경사 방향 어디에서 어느 쪽이라고요? 지형의 경사 방향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B에서 A 방향이 되겠네요. B에서 A 방향이네요. 자,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도 파악해 봅시다. 자,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이게 무슨 쪽이죠? 왼쪽이잖아요, 왼쪽. 아,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오른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 이렇게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에요? 맞아요. A에서 B 방향이에요. 반대네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층 생성 순서 방향 보겠습니다. 지층 생성 순서 방향. 자, 지금 역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게 먼저, 위에 있는 게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먼저, B가 나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먼저, B가 나중이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생성 순서가 나타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A에서 B 방향으로 생성 순서를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유형의 지질도에서는 지형의 경사 방향과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서로 어떻구나, 서로 반대구나 알 수 있고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휘어진 방향이 같을 때 지층 경계선이 더 많이 휘어진 경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등고선이 이렇게 조금 휘어 있어요. 그리고 지층 경계선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200m, 여기 300m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 색칠해주고 여기가 A지층, 오른쪽을 B지층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거는 단면이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A가 지금 흰색이죠? A, 그리고 B가 지금 검정색입니다. B.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똑같이 봅시다. 자, 우선 G형의 경사 방향, 이거 어때요? G형의 경사 방향.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이죠?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입니다. G형의 경사 방향, B에서 A 방향이에요. 자,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이쪽 아니에요? 이쪽? 그쵸? 무슨 방향이에요?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죠. B에서 A 방향입니다. 자, 지층 생성순서 방향은 어떨까요? 지층 생성순서 방향. 자, 지금 지층 역전 기후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게 먼저 퇴적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먼저 퇴적됐고요. 그 다음에 B가 퇴적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먼저, B가 나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랑 반대네요. 자, 따라서 이런 유형의 질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형의 경사 방향과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지형의 경사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경사층 중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지층의 경사 방향이 지층 경계면이 덜 휘어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생성순서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고요. 경사 방향과 지형의 경사 방향과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파악해 주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지층 경계선이 더 많이 휘어졌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지층의 생성순서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거 숙제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문항들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문항으로 넘어올게요. 네, 다시 문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우리 3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지질도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질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봅시다. 지층 경계선이 휘어진 방향을 먼저 봐야죠. 지층 경계선이 휘어진 방향과 지층 경계선이 휘어진 방향과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자, 반대라고 하면은 지형의 경사 방향,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 그리고 지층의 생성순서 방향 모두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형의 경사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지형의 경사 방향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도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지층의 생성소 방향 얘랑 같잖아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나요? 자, 그러면 이거 화살표들 통해서 선지들 출연해 보도록 할게요. 비지층의 주양은 북서쪽이다. 자, 비지층 주양. 자, 지읒도에서 주양은요,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지점을 연결한 선, 이 선이 주향이에요. 주향. 자, 그랬을 때 비지층의 주향은 북서쪽인가요? 북서쪽? 북동쪽이죠. 기억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이 지역에는 경사층이 나타난다. 그쵸? 자, 이거는 지금 지층 경계선이 더 많이 휘어진 경사층에 해당됩니다. 경사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주황색이 경사 방향이죠. 자, 경사층 나타난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지층의 생성 순서 나왔네요. 생성 순서 파란색이죠. 이거 생성 순서는 A층이 B층보다 먼저이다. 자, B에서 A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B가 먼저, 그 다음 A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A지층이 B지층보다 먼저? 아니라고요. 나중이라고요. 이거 틀린 선지 답 2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 특정한 지층의 주양과 경사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경사 방향은 이거예요. 작은 짝대기. 근데 경사가 이렇게 오다가 경사가 이렇게 옵니다. 자, 어때요? 경사가 모이죠.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경사가 이렇게, 오른쪽 부분은 경사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향사 구조 아니에요? 그쵸? 스쿼트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쿼트 구조, 특히 향사 구조가 나타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사축 파악해야겠네. 향사축은 경사 방향이 수렴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경사 방향이 수렴하는 지점. 그쵸? 이쪽이 되겠네요. 이쪽 부분이 향사축이 되겠어요. 왜냐면 향사축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여야죠. 이쪽이 향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생성 순서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 생성 순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고도가 일정한 지질도에서는요, 지층의 경사 방향이, 자, 고도가 일정한 지질도에서는 지층의 경사 방향이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입니다. 자, 왜 그렇게 돼요? 자, 다시 향사 아까 그려볼게요. 향사. 자, 지금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누가 가장 먼저 퇴역됐나요?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먼저 퇴역됐죠. 그래서 A, B, C, D 순으로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사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A 경사 방향 이쪽, B도 이쪽, C 이쪽. 여기서 C는요 이쪽이고, 여기서 B 이쪽, D 이쪽이죠. 자, 어때요? 경사 방향이 A, B, C, D 순 아니에요? 그쵸? 경사 방향이 A, B, C, D 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 특정한 지층의 주양과 경사는요, 지층의 경사 방향이 생성소 방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층 경계면이잖아요. 이 지층 경계면과 이거 수평면이 이루는 이 교선이 주향이라 했죠. 그래서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에서는요, 이 지층 경계선, 이게 지층 경계선이잖아요. 지층 경계선이 곧 주향선이 됩니다. 주향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게 지금 지층 경계면이에요. 이게 지층 경계면인데, 지층 경계면과 이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층 경계선이랑 같죠. 그래서 지층 경계선이 곧 주향선이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선제 볼게요. 지층의 주향은 모두 NS이다. 여러분, 이게 주향선이라고요. 지층 경계선이 곧 주향선이라고요. 자, 주향 모두 남북 방향으로 뻗어 있죠. 그래서 모두 NS이다. 맞는 선지고요. 배사 구조 나타나요? 아니요. 향사 구조라고요. 이건 틀린 선지. 디귿.
가장 나중에 생성된 지층은 D이다. 자, 지층이 경사 방향이고 생성 순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중은 그렇죠. 경사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D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5번. 다음 그림은 지체 구조를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반도의 지질 내용이 되겠네요. 자, 지체 구조가 습곡대, 태적 분지 6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지체 구조랑 습곡대, 태적 분지 6개에 대한 용어 정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체 구조. 자, 지체 구조가 뭐냐면, 자, 지체 구조는 지각 변동을 받아서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지질을 말해요. 그걸 지질 구조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받아서 넓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질의 형태, 지질을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지체 구조에 따라붙는 아이가 지체 구조구고요. 지체 구조구 그리고 지계가 따라붙습니다. 자, 지체 구조구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지각 변동을 받아서 생성된 이 지체 구조가 나타나는 지역을 말해요. 지체 구조구는 지역입니다. 지역. 자, 지계는요, 여러 지체 구조로 이루어진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계라고 합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러 지체 구조구로 이루어진 거대한 땅덩어리를 지계로 하고, 지체 구조구는 어떠한 지역이죠? 무슨 지역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지각 변동을 받아 생성된 지체 구조가 나타나는 지역. 지체 구조는요, 지각 변동을 받아서 넓은 지역에 나타나는 이 지질을 지체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습곡대, 태적 분지 6개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가 뭐냐? 자, 6개는 지형적, 그냥 구조적으로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없고, 자, 원래 방향성이 있다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화성암 관입했을 때 이렇게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잖아요. 줄무늬가. 근데 6개는 방향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없고요. 이 방향성이 없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주로 썬캄브리아 시대에 생성된 화성 또는 태적 기원의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썬캄브리아 시대에 퇴적된 화성암이나 그리고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지는요,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6개와 6개 사이에서 주변보다 고도가 낮은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고생대 이후에 형성된 퇴적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습곡대라는 것이 있는데요. 습곡대는 습곡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을 좀 받은 겁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지계가 충돌하여 변성작용을 받은 지역을 이제 지형을 습곡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임진강대나 옥천대 이런 것들이 모두 습곡대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한번 선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포면은 습곡대가 가장 넓다. 습곡대가 가장 넓나요? 자, 습곡대 뭐 아까 임진강대 옥천대 있었죠. 임진강대 옥천대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임진강대 옥천대는 그렇게 넓지 않고요.
이렇게 육계들이 주로 넓은 면적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수국대가 가장 넓다.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구성함석의 평균 연령은 태적 분지보다 육계가 많다. 자, 구성함석의 평균 연령은 자, 육계는 주로 성칸불의 시대라고 했고요. 성칸불의 시대라고 했고요. 분지는요, 주로 고승대 이후에 형성된 태적암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적 분지가 육계보다는 그렇죠. 태적 분지가 육계보다는 적겠죠? 근데 태적 분지보다 육계가 많다 했으니까 태적 분지보다 육계가 많은 거 맞죠? 이게 맞는 선지. 자, 디귿. 육계를 구성하는 암석들은 구조적으로 특정한 방향성 나타내고 있나요? 방향성 없다 했죠, 육계는. 그래서 디귿은 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네,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한반도에 존재하는 암석의 종류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화성, 퇴적, 변성암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암석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에는요, 벤성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화성암, 그 다음에 퇴적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암석이 분포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질학자인 그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석학자 지질학자인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오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암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자, 그리고 시대 한번 볼게요. 자, 각 지질시대별로 어떠한 암석이 가장 많나요? 각 지질시대에 분포하는 암석이 가장 높은 비율의 암석이 있는 지질시대 뭐예요? 그래서 성칸브레아 시대 변성암이 가장 많죠? 그래서 성칸브레아 시대가 디귿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중생대 화성암류가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중생대 화성암류, 그 다음에 기역은 마지막 남은 신생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A는 변성암이다. 네, 맞는 선지죠. 니은 한반도에서 화석은 디귿 시대의 B. 디귿이 뭐예요? 성칸브리아요? 성칸브리아의 B가 뭐예요? 퇴적암보다 기역 시대. 기역 뭔데요? 신생대요. 신생대의 B. 퇴적암에서 더 많이 산출한다. 자, 우선 B라고 했으니까 뭔가 B가 이걸 굳이 안 했어도 화석은 퇴적암에서 주로 산출되니까 B가 퇴적암이겠거니 라고 뭔가 추론할 수 있겠죠. 자, 화석은요 성칸브레아 시대 때는 주로 이 무척추동물이 많았죠. 이제 척추동물이 출현한 시대는요 이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입니다. 오르도비스기 최초의 오류, 그러니까 최초의 척추동물이 출현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 중에 여러분들 그 단단한 골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단단한 골격이 있어야지 땅에 찍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골격, 즉 척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척추동물이 이제 현생 누대 고생대에 출현하였기 때문에 성칸브레아 시대 때는 무척추 동물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렇기 때문에 화석으로 좀 산출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 시대, 성칸브레아 시대보다는 신생대에 더 많이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C는 대부분 니은 시대에 생성되었다. 자, C 화성암 중생대 화성암이에요. 중생대 화성암은 주로 중생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C는 대부분 니은 시대에 생성되었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죠? 답 5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질시대에 우리나라의 암석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나라의 암석 분포니까 이거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A, B 뭔지 파악하고 넘어보도록 합시다. 자, A, B 강원도에 주로 있어요. 그러면 조선우측군과 평안우측군이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좁은 지역에 있는 거, 조금 발견되는 거는 평안우측군이 되겠고요. 많이 발견되는 거는 조선우측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파악하고 자, 기억선지 고생대이다,
자, 평안우측군과 조선우측군 주로 언제 태극되었어요? 그렇죠. 고생대 태극층이죠. 기억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니은 A와 B에는 모두 세일층이 존재한다. A와 B에 모두 세일층 존재하나요? 그렇죠. A와 B에는 이제 해성층에 해당되는 세일층이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 되겠고요. 디귿 분포하는 함성의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누가 더 먼저 만들어졌냐 물어보는 거예요. 평안우측군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죄송해요. 조선우측군이 먼저 태적되었죠. 조선우측군은 캄브리아기부터 오르도비스기까지 태적된 태적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석탄기 말부터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초까지 태적된 누춘군, 평안우측군 이렇게 태적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는 적어야겠네요. 그래서 D가 틀린 선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표는 중생대에 서로 다른 두 누춘군 A와 B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춘군이니까 이것도 한반도의 지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분석 한번 해볼게요. 3, 세일. 자, 여러분 이거 봐야죠. 응해암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민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령, 새 이런 거 확인해야죠. 자, 민물임을 통해서 우리는 육성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육성층 그리고 공룡, 새, 특히 시조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생대 육성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대 육성층 중에서 응해암 그리고 화산암도 있네요. 응해암, 화산암이 분포하는 거 아까 했죠. 여기서 했죠. 응해암, 화산층 그리고 육성층 아래쪽에 분포하는 이 누춘군 뭐라 했어요? 그렇죠. 경상누춘군이라고 했어요. 경상누춘군. 그렇기 때문에 이 A층은요 경상누춘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B 볼게요. B에서 볼 거 석탄층이죠. 석탄층. 그리고 민물 또 봐야죠. 민물. 은행 봐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은행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 그리고 거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주로 중생대죠. 그래서 이거 중생대 태적층이구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물고기. 자, 민물은 어디예요? 육성층이죠. 이거 육성층에서 태적되었구나. 그러니까 중생대 육성층에서 석탄층에 나오는 거 뭐예요? 경상누춘군이에요? 아니면 평안누춘군이에요? 자, 어떤 거죠? 여기 보면 되죠. 자, 평안누춘군에서 이렇게 중생대 채역된 상부지층에서 이렇게 육성층 중에 척단층이 발견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층군은 평안누춘군에 해당되는 누춘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악해주고 선지 가볼게요. A는 경상누춘군이다. 맞는 선지죠. 이은 B는 대보조선 운동에 의해 크게 변형되었다. 자, 이거는 B가 먼저 그리고 대보조선 운동이 나중에 일어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B는 평안누춘군이에요. 자, 평안누춘군이 이렇게 태속되고요. 평안누춘군이 태속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에 대동누춘군이 태속됐죠. 대동누춘 태속되고 그 다음에 중생대 말 백악기에 경상누춘군이 태속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경상누춘군 시작과 끝부분에 대보조선운동 그리고 불국사 변동 일어났다고 했죠. 이거 파악하면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자, B가 뭔데요? 평안누춘군 아니에요? B는 평안누춘군이에요. 자, 대보조선운동이 B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B는 대보조선운동에 의해 크게 변형되었다. 네, 이거 맞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 A와 B에는 모두 해성기원의 태적층이 분포한다. 자, 우선 A는요 경상누춘군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대 태적층이죠. 우리나라 중생대 태적층은 모두 육성층입니다. 그래서 해성층이 분포하지 않고 디귿은 틀린 선지고요. 평안누춘군에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평안누춘군에서는 이렇게 상부의 육성층, 하부의 해성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에서는 이제 해성층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근데 나타날 수 있는데 중생대에 소로 다룬 누춘군이라 했으니까 이 평안누춘군 또한 상부 지층만 나타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디귿은 틀린 선지, 해성층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편은 우리나라의 지질 계통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나라의 지질 계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질. 자, 그랬을 때 A, B 무슨 층인지 파악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료 이야기 때 얇게 만들어진 층이 있어요. 층. 뭐죠? 그렇죠. 회동리층이라고 해요. 회동리층. 그리고 페른기, 석탄기 초부터 트라이스기 말까지 태속된 누충근 뭐 있어요? 그렇죠. 평안 누충근 나와야죠. 평안 누충근. 그리고 대동 정상 쌓이고 이제 신생대 제4기 직전에 만들어진 누충근 뭐예요? 이것도 층이죠. 뭐예요? 그쵸. 연일충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A는 회동리층이다. 네, 맞는 선지죠. 석회암층이 주로 분포하는 회동리층 되겠습니다. 자, 니은 B에는 무연탄층이 포함된다. 자, 무연탄층 이게 석탄층을 말하는 거예요. 석탄층. 석탄은 생물이 탄화작용을 받으면서 석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탄화작용의 정도에 따라서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탄이 탄화작용을 가장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석탄층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연탄층이 포함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평안누충근의 상부에 석탄층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B와 C에는 모두 동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B와 C에는 모두 동물 화석. 자, B에는 어떤 화석이 주로 발견돼요? 자, 완종류라든지 아니면 뭐 방추충 이런 애들이 B에서 발견되죠. 자, C에서는요. C 연일충근에서는 어떤 화석이 있죠? 완종류라든지 유공충 등이 이 연일충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종류, 자, 방추충, 유공충 이런 애들 다 동물 화석 아니에요? 그쵸? 그럼 디귿 맞는 선지 되겠죠?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어느 지질시대에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일어난 한반도의 형성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소재가 한반도의 형성 과정이죠. 자, 일단은 고생대입니다. 고생대에서는요, 고생대 초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곤두와나 대륙에 붙어 있었어요. 곤두와나 대륙의 남반구에 있는 곤두와나 대륙에 이렇게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 말이 되었을 때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북상하게 됩니다. 고생대 말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 이거 곤두와나 대륙이에요. 곤두와나. 한중지와 남중지계가 북상하게 되는데 한중지계가 좀 더 북쪽에, 남중지계가 이렇게 좀 남쪽에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상. 자, 근데 북상하게 되는데 이 근처에 곤두와 대륙 말고 로라시아 대륙도 있어요. 이 로라시아 대륙이, 자, 얘가 올라오면서 이 로라시아 대륙과 살짝 충돌합니다. 그래서 얘가 속도가 느려져요. 얘가 속도가 느려지고 얘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점점점 이 남중지계와 한중지계, 자, 얘가 남중지계거든요. 남중지계, 한중지계가 서로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얘가 남중지계, 얘가 한중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생대 가볼게요. 중생대. 자, 중생대로 왔습니다. 중생대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이 되었어요. 자, 이때는요, 이제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충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라시아가 있고요. 유라시아, 이제 유라시아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중지계 그리고 남중지계가 있는데 얘가 드디어 이렇게 충돌하게 돼요. 충돌. 그러니까 약간 접촉사고 마냥 이렇게 충돌하게 돼요. 꽝 이렇게. 자, 이렇게 충돌하게 돼서 어떤 게 발생하냐? 속림변동이 일어납니다. 속림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거 파악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중지계랑 남중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제 한중지계가 북부지계와 남중지계 이렇게 두 조각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중지계가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북부지계랑 이렇게 남부지계로 쪼개지게 됩니다. 남부지계 쪼개지고 그리고 남중지계는 여전히 있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남중지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쥐라기 초기로 가면요. 초기에서 중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남중지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한중지계가 지금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북부지계, 이거 남부지계. 그리고 자, 이거 뭐죠? 남중지계가 한중지계 북부지계와 한중지계 남부지계 사이로 이렇게 만입해서 봉합되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져요. 서로 합쳐져요.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현재 이제 한반도의 모습을 얘가 한반도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타난 조사운동이 바로 대보조사운동입니다. 대보조사운동. 이렇게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봉합되면서 일어난 조사운동이 대보조사운동이에요. 그 대보조사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쥐라기 말 정도로 가면요. 쥐라기 말 정도로 가면 이렇게 합쳐진 한중지계와 남중지계가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이렇게 충돌해서 또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쥐라기 말에는 현재와 비슷한 한반도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쥐라기 말이에요. 자, 쥐라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백악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백악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이제 일본 땅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판이 생깁니다. 판. 그래서 고태평양판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섭입을 해요. 고태평양판 이거를 이자나기판이라고 하거든요. 이자나기판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이렇게 섭입합니다.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특히 여기 이 부분에서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화산 활동이 주로 일어나서 불국사 변동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단계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체 구조의 형성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이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지 파악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가하다가 어느 시기인지 추론해야 돼요. 우선 가를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게 남중지계고요. 이게 지금 한중지계인데 이게 지금 한중지계인데 아직 남중지계와 한중지계가 서로 붙지 않았어요. 남중지계, 한중지계가 서로 붙지 않았고, 그리고 이때 남중지계, 한중지계가 서로 붙었고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랑도 붙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서로 붙었습니다. 자, 현재와 비슷한 모습의 한반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고태평양판이 우리나라 쪽으로 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화산 활동이 빵빵빵 일어나면서 그 경상도충근에서 경상도충근이 아니라 불구사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쥐라기 말 혹은 백악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쥐라기 말에서 백악기로 넘어가는 시기. 일단은 우리나라 모습을 갖췄고 이게 있기 때문에 백악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백악기. 그리고 가가 이전 시기임을 알 수 있죠. 가가 지금 아직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은 시기가 언제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이죠.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정도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쥐라기 초에서 중 때에 이제 좀 합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자, 선지 볼게요. 이 지혜체는 고생대이다. 아니죠.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모두 중생대에 해당됩니다. 기억 틀린 선지. 자, 니은. 싱하 순서는 가보다 나가 먼저이다. 가보다 나가 먼저요? 아니죠. 가가 먼저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선지. 디귿. 주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화성 활동이 일어난 시기는 나이다. 자, 한반도 남부 지역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 불국사 변동 말하는 거예요. 자, 불국사 변동이 일어난 시기는 나인가요? 그렇죠. 백악기 때 고태평양판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 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불구사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디귿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답은 2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성한 부분이에요. 그림은 마그마와 간입한 어느 지역의 질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홈펠스 있네요. 홈펠스는 어떤 암석이 변성돼서 만들어진 거죠? 맞아요. 셰일이 접촉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자,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그쵸, 규암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대리암은 어떤 암석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암인가요? 그쵸,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변성암입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A는 셰일이다. 맞아요? A는 셰일 맞죠? 기억 맞는 선지. 자, 니은 B에는 홈펠스 조직이 잘 관찰된다. 자, B 같은 경우에는 규암입니다. 규암에는요 홈펠스 조직보다는 입자의 크기가 좀 더 큰 입상 변정질 조직이 관찰됩니다. 니은 그래서 아니죠. 니은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디귿 염리가 나타나는 암석. 자, 염리는요 언제 잘 나타나요? 그렇죠. 염리는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서 나타나는 줄무늬 구조죠. 자, 광역 변성작용은 C에서 나타나나요? C는 그냥 일반 퇴적암이죠. 그렇기 때문에 C에서는 염리가 아니라 퇴적층이니까 층리가 나타나거나 해야 되는데, 석회암층은 특히 퇴적층 중에서도 이제 결정 조직을 갖는 퇴적층이죠. 그러니까 화학적 퇴적암 중에 결정질 조직이 있잖아요. 결정 조직이 이제 입자와 입자가 서로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약간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 그런 조직을 말하는데 공극이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층리도 석회암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답은 1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변성환경 A와 B를 나타내는 것이다 했네요. 자, 이것도 변성함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A는 고온 저압 환경, B는요 고온 고압 환경입니다.
고온 저압 환경, 그러니까 온도, 주로 높은 온도에서 변성작용이 일어나는 거 무슨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죠. 접촉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고온고압 환경에서는 어떤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그렇죠. 광역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거 파악해 두고 선지 보도록 할게요. 편암. 편암은 무슨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그쵸.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죠. 세일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편암은 A보다 B에서 주로 생성된다. 이거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 A에서는 주로 고온 저압형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아까 고온 저압 제가 적어놨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수렴형 경계 부근. 자, 여러분 수렴형 경계에서는 어떤 변성작용이 주로 일어날까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경계, 그러니까 횡압력이 많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광역 변성작용, 높은 압력을 받습니다. 광역 변성작용이 일어나고요. 광역 변성작용은 그래서 A보다 그쵸 B에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답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그림카는 어느 지역에 드러난 지층의 모습을 나는 가에서 측정한 지층의 경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층의 경사 나오니까 이거는요 지질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해수면을 수면이라고 봐도 돼요. 수면과 지금 이 수면과 지층 경계면이 이루는 이 교선이 뭐예요? 이게 주양선이에요. 주양선. 그리고 북쪽 방향 표시해야죠. 북쪽 방향 이쪽이랍니다. 자, 이게 진북이에요. 진북. 자, 그리고 이게 주향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보면은 만약에 평각이 0도라고 했을 때 이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주향은요, 이 나침반 닫힌 방향에 이 바깥쪽 눈금을 읽으면 주향이 되죠. 그래서 진북을 기준으로 원래는 자북이지만 평각 0도로 가정할게요. 진북 기준으로 그쵸? 몇 도 정도 되죠? 50도 정도 되나요? 50도 동쪽으로 틀어져 있네요. 자, 진북을 기준으로 50도 동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네, 방이 제대로 다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그리고요. 선지 보도록 할게요. 주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클수록 커진다. 자, 주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 자,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뭐죠? 자, 지평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아까 그림에서 자, 이게 수평면이죠? 이게 지층면이죠? 이 각도 말하는 거예요. 이 각도. 자, 여기 각도. 여기 각도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각도는 뭐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뭐와 관련돼 있어요? 경사 각도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향은 지층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클수록 커진다? 아니죠. 관련이 없어요. 자, 니은 클리노미터로 경사를 측정할 때 경사추는 중력 방향을 가리킨다. 자, 이 하트 바늘이 경사추거든요. 그래서 클리노미터로 경사를 이렇게 측정할 때 이게 지층 경계면인데 지층 경계면에 이게 클리노미터를 이런 식으로 갖다 대서 경사를 측정합니다. 그때 경사추는요, 이 하트 바늘은 이렇게 중력 방향을 향하게 돼요. 중력 방향. 자, 그래 중력 방향을 가리킨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디귿 지층의 경사는 30도 NE이다. 우선 경사는요, 하트 바늘의 눈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하트 바늘의 안쪽 눈금, 이 경사추죠. 안쪽 눈금을 읽으면 되겠는데 이게 30도죠. 아, 우선 경사각 30도구나 알 수 있고요. 경사 방향은요, 지금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무슨 쪽이에요? 경사 방향이 이쪽 아니에요? 이쪽? 그쵸, 경사 방향이 이쪽이죠. 이거 무슨 쪽이에요? 여기 남쪽이니까 남동쪽 아니에요? 그래서 30도인데 남동쪽으로 경사가 져 있구나. 그래서
남동쪽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N이 아니죠. SE죠. 이만 답이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D는 태적층이다. 항상 지질도를 해석할 때는 이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의 관계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는요, 지층 경계선이, 자, 우선 지층 경계선과 등고선이 휘어진 방향이 서로 같고요. 그리고 지층 경계선이 더 많이 휘어 있어요? 등고선이 더 많이 휘어 있어요? 지금 등고선이 더 많이 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층 경계선이 덜 휘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자, 다시 연습장으로 가볼게요. 네, 연습장 왔는데요. 아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 유형의 경사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형의 경사층에서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지형의 경사 방향과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 곧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숙지하고 원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원래 문제입니다. 자, 이건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듯이 등고선이 더 많이 휘어진 지질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형의 경사부터 파악해 볼게요. 지형의 경사,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형의 경사예요. 지형 경사. 자,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요, 지형의 경사 방향과 어떻더라? 아까 반대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지층 경계면의 경사 그려줄게요. 그리고 생성 순서 방향은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생성 순서 방향은 서로 같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성 순서 방향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 순서가 어떤 거예요? 왼쪽 방향이니까 DCBA 아니에요? 그래서 DCBA 순으로 생성됐구나 파악할 수 있죠. 여기까지 파악하고 선지 볼게요. A는 수평층이다. 아니죠. 경사 방향이 있는데요. A는 경사층이죠. 기억 틀린 선지. 니은 B의 경사 방향은 서쪽 계열이다. 맞나요? B의 경사 방향 서쪽. 그쵸. 왼쪽 방향이 서쪽이죠. 니은 맞는 선지. 디귿 가장 먼저 퇴적된 층은 D이다. 맞나요? DCBA 순서죠. 그래서 D이다. 네, 이것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처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로 나타낸 것이다. A에서 F는 퇴적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 한번 보면요, 누가 더 많이 휘었어요? 등고선이랑 지층 경계선 중에서 등고선이 더 많이 휘었죠? 우선 방향은 같고요. 지층 경계선이 등고선보다 덜 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형의 경사 방향과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요.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은 서로 같다라는 말이죠. 유형 파악했죠? 이 2번의 유형과 같은 유형의 지질도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지형의 경사 파악해 봅시다. 이 ABCD에서 지형의 경사 파악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지형의 경사죠. 다시 400에서 100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게 지형 경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형 경사 방향이랑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이랑 서로 반대라고요. 그래서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층 경계면의 경사 방향과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은 서로 같다고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 방향은 이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자, 이게 지층 경계면이고요. 이게 생성 순서 방향이에요. 그럼 생성 순서가 일단 A, B, C, D를 보면은 A, B, C, D 순으로 퇴적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는 지금 수평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A, B, C, D 쌓이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부정합으로 2층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은 가장 나중에 쌓인 거죠. 2층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요, F 어때요? F는요, 이 위에 F가 있죠. 자, 수평층에서는요,
고도가 낮은 지층이 고도가 높은 지층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E가 먼저 그리고 F가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퇴적층의 생성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파악하고요.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주량은 거의 NS이다. 거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자, B의 주량. 자, 여러분, 지일도에서 주량은요, 등고선과 지층 경계선이 만나는 두 지점을 연결한 이 선을 주량선이라고 합니다. 이 주량선 거의 NS 남북 방향 맞네요. 맞는 선지고요. 니은 가장 나중에 형성된 층은 D다. 맞아요? D가 아니라 F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퇴적될 때의 시간 간격은 A와 B 사이가 D와 E 사이보다 작다. 자, 이거는 부정합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D와 E 사이에는 지금 수평층과 경사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사부정합이 나타나 있습니다. A와 B 사이에서는요, 부정합이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정합이라고 봐도 되고요. 봐도 무방하고요. D와 E는 경사부정합으로 봐야 됩니다. 정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퇴적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대략 1000년에서 뭐 10,000년 정도 단위가 되고요. 경사부정합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그 시간 간격이 한 100만 년 이상 차이가 나야지 부정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 간격이 D와 E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가 D와 E보다 작습니다. 답은 3번 처리해주면 되고요. 자, 4번 봅시다. 그림은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세 화성암 A, B, C의 분포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선은 A, B, C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슨 유충분인지 파악할 수 있죠. 자, 우선은 화성암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화성암의 분포를 파악해봅시다. 우선 이렇게 길게 그리고 북동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화성암 뭐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건 대보화강암이 포함돼요. 이건 대보화강암이고요. 자, B는요, 여기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신생대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B는요, 제4기 현무암입니다. 자, C는요, 이거 시꺼먼 거 아니에요? 이거. 자, 경상도층문에 주로 있는 이거 뭐예요? 불국사 변동 때 만들어진 관입한 화강암, 그러니까 불국사 화강암이에요. 자, 이렇게 파악하고요.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성된 화성암. 자, 여러분, 대보화강암은 언제 관입했어요? 언제? 그렇죠. 대보화강암은 아까 했죠. 자, 대보화강암은요. 자, 어디서 했었죠? 여기서 했나요? 대보화강암은 경상도층군 퇴적 직전 이때 대보화강암에 관입했어요. 그리고 불국사 화강암은 그 다음에 관입을 했죠. 그리고 대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A가 먼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했어요. 그리고 제4기 현무암, 얘네들은 중생대 화강암이잖아요. 그리고 신생대의 화성암인 B가 관입하게 됩니다. B가 분출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장 먼저 생성된 화성암 A, 그렇죠. A가 맞죠. 자, B는 주로 마그마의 관입으로 생성되었다. B는 제4기 현무암이에요. 현무암. 제주도에서 현무암지 마그마가 분출돼서 만들어진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관입이 아니라 분출해서 생성된 거죠. 니은 틀린 선지. 디귿 A와 C 사이에 해성층이 퇴적된 적이 있다. 자, A와 C 사이 대보와 불국사 사이에는 뭐가 만들었어요? 대보와 불국사 사이에 아까 했죠. 대보와 불국사 사이에는 그렇죠. 경상노충군이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경상노충군이라고 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A와 C 사이에 경상노충군은 무슨 층이죠? 육성층이죠. 해성층이 퇴적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그림 가는 어느 지일시대에 형성된 서로 다른 두 위층 A와 B의 분포를 나는 코노돈트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에서 이 분포, 태적층의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측군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A는요, 자, 우선 강원도에 태적돼 있잖아요.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거는 우선 고생대 태적층, 그러니까 고생대 우측은 뭐가 있죠? 조선 우측은, 평안 우측군이 있죠. 그리고 A처럼 이렇게 작게 태적된 태적층은요, 평안 우측군이고요. B처럼 넓게 태적된 태적층은 조선 우측군입니다. 자, 이거 파악하고, 그리고 나는 코노돈트라고 하네요. 자, 코노돈트 화석은 주로 어느 태역층에서 발견되죠? 그쵸, 조선우측군, 평안우측군, 그리고 회동리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입니다. 자, 그거 파악해주고요. 기억순지 볼게요. A와 B 사이에는 부정한 면이 있다. 자, 평안우측과 조선우측군 사이에는 대결층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부정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면이 있다. 이거 맞는 선지 되겠죠? 대결층이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 대결층이에요. 그래서 부정합이 있는 거 맞죠? 자, 니은 나는 해성기원의 태적층에서 발견된다. 자, 호노돈트 화석입니다. 이거 평안우측군, 조선우측군, 그리고 해동리층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해성기원, 해성층에서 발견되는 거 네, 맞죠? 자, 디귿 A와 B에서는 모두 나가 발견될 수 있다. 자, A와 B에서 모두 나가 발견될 수 있나요? 그렇죠. 호노돈트 화석은 평안우측군, 조선우측군, 해동리층 모두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 선지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우리나라의 지질 계통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아까부터 이렇게 소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소재는요, 그쵸?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질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가나 다 어떤 우측군인지 여러분들 이제 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부터 볼게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에 태적된 누춘군 뭐예요? 그렇죠. 조선 누춘군입니다. 자, 나는 뭐예요? 트라이스기 말부터 쥐라기 초까지 태적된 누춘군. 그렇죠. 대동 누춘군이고요. 백악기 동안 태적된 누춘군. 그렇습니다. 경상 누춘군입니다. 이거 파악하고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지층은 5회 융기하였다. 자, 이거 혹시 대결층, 이거 결층 세는 건가요? 결층 5개죠? 다 5개라고 해도 과연 5회 융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이 중생대가 우리 모두 육성층이라는 것을 알고 선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전부 다 결층이 나타나지만 이때 결층이 나타난다고 해도 뭐 결층이 나타나고 퇴역층이 쌓인다 해도 지금 침강한 게 아니에요. 해수면 아래로 지금 침강한 게 아니에요. 모두 육성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침강은 일단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층은 5회 융계였다. 이 말은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이 전체가 다 육성층이라서 침강이 없었다니까요. 그쵸? 그렇게 따지면 모두 이 전체가, 그러니까 이때 융기 자, 이때 융기하고 계속 융기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계속 융기가 진행되는 상태. 자, 융기 진행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아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선지. 자, 니은 가와 나는 모두 화강암류에 관임이 있었다. 자, 가와 나 경상노충과 대동노충군 모두 화강암류 관임이 있었나요? 자, 일단 경상노충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하죠.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하고요. 그리고 대동노충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지금 대보 화강암이 관입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동노충군은 대보 화강암이 관입하고요. 경상노충군은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하기 때문에 둘 다 화강암류의 관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선지. 자, 민물조개 화석 나왔네요. 자, 여러분 민물 나오면 뭐 파악해야 된다고? 민물. 아, 육성층 말하는 거구나. 자, 육성층은 나보다 다해서 주로 발견된다. 나보다 다해서, 다는 여러분 해성층이에요.
나는요, 우리나라 중생대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이죠. 이건 모두 육성층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해서 아니죠.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 2번이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신생대의 동해가 형성되는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해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자, 동해는요 대략 신생대에 약 2500만 년 전부터 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태평양판은 고태평양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 고태평양판이 이런 식으로 서입하면서 여기에 자, 고태평양판이 이렇게 서입해요. 그리고 여기 육지가 있죠. 유라시아.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이렇게 분출되면서 자, 다시 이렇게 분출되면서 여기에 많은 화산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주도, 울릉도, 독도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면 동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과정으로 동해가 넓어지고 있으니까 순서가 나가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해에는 발산 경계가 존재하였다. 자, 이거 맞을까요? 일단은 발산 경계가 여기 뭐 표시가 안 되는데 과연 맞을까요? 네, 이거 맞는 선지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일단 고등학교 과정, 교육 과정 내에서는 이 대륙이 서로 멀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해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저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 해저 확장을 이용해서 동해에 발상기가 존재하였다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은 자, 이 태평양판에 어떠한 해령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평양판에 어떠한 해령이 있었는데 이 해령이 점점 해구 쪽으로 가다가 해구에 먹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령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거 유라시아판입니다. 이거 태평양판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먹힌 거예요. 해령이 먹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해령은 이렇게 발산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혔습니다. 해령이 이렇게 먹혔어요. 이거 해령. 자, 이거는 유라시아판입니다. 이거 태평양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먹히게 되면 얘는 여전히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서로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해령의 영향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찢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판이랑 그리고 태평양판이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서 동해가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령을 제가 전공에서 배울 때는 대화해령이라고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대륙과 대륙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해저가 점점 지금 확장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령에 의해서 해저가 확장되는구나 정도로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령이 서입되면서 여전히 해령의 영향을 받아서 위쪽 유라시아판 부분이 이런 식으로 찢어졌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고요. TMI로 넘기고요. 자, 니은 선지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 가보다 나가 먼저이다. 그런가요?
가보다 나가 그렇죠. 먼저죠. 왜냐하면 동해가 확장되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 선지. 자, 디귿. 가의 A는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자, 가의 A는 뭘까요? 가의 A. 쪼개진 대륙지각이에요. 쪼개진 대륙지각. 자, A는 대륙지각입니다. A는 대륙지각이구나. 자, 대륙지각은 주로 무슨 함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는 주로 특히 해저 화산 활동 아까 전에 해령 얘기를 했죠. 여기 막 해령 여기 있다고. 해령 여기 있다고. 자, 해령에서 그러니까 해저 화산 활동이 주로 해령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되는 마그마는 뭐예요? 현무암질이죠. 현무암질. 자, 그렇기 때문에 대륙지각은 화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는 현무암이 만들어졌으니까 가의 A는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7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이거 소재 안 했는데 소재가 한반도의 지질이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8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린 가와나는 수려면 경계 부근에서 세일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서로 다른 두 변성암을 나타낸 곳이다. 가와나는 각각 천매암과 편암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일의 변성 과정 봅시다. 세일이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서 어떻게 변성암이 만들어지는지 나열을 해보면, 자, 불러볼까요? 세일이 변성을 받으면 그렇죠. 세일, 전파암, 천매암, 편암, 편암. 순서로 이렇게 변성암이 만들어지죠. 자, 그랬을 때 자, 천매암보다는 편마암이 더 오랫동안 변성장을 받아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더 고변성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염리 구조가 편마암에서 잘 발달합니다. 자, 그리고 천매암이나 전파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세일이 이렇게 압축이 되면 이 타원형의 강물이요 회전해요. 압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타원형 강물이 회전하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다시 됩니다. 이해 가나요? 배열이 이렇게 다시 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압축된 방향, 행압력의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이 타원의 강물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이 생긴다는 거죠. 암석에 이렇게 결이 생기면 결 방향으로 암석에서 쪼개짐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암과 천매암 같은 경우에는요, 쪼개짐이 잘 나타나는 암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거 파악해 주고요. 그리고 편마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타원형의 강물 중에서 타원형의 강물들이 더 이렇게 심하게 압축 작용을 받으면 이제 화학 변화에 의해서 무색 강물이 유색 강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무색 강물이 유색 강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색 강물과 유색 강물이 줄무늬를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줄무늬를 이루기 때문에 염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마염에서는 왜요? 이제 무색 강물이 유색 강물로 변하면서 만들어진 줄무늬 구조인 염리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파악하고 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쪼개짐은 가보다 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나 파악해야겠네요. 자, 여기서 염리가 주로 나타나는 게 지금 가잖아요. 그래서 가가 바로 편마음이 되겠고요. 나는 염리가 잘 나타나진 않으니까 천매암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쪼개짐은요, 아까 전파암 천매암이 주로 쪼개짐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거 맞는 선지고요. 니은 구성 강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자, 이거 재결정 작용 말하는 거예요. 재결정 작용.
광물이 암석이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압력도 높지만요 온도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광물들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재결정 작용이 일어납니다. 광물도 이렇게 했는데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으면요 이런 식으로 이 두 개 광물이 이렇게 합쳐질 수 있어요. 이해 가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초콜릿 녹아서 합치는 것처럼 광물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요. 재결정이 일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광물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정량을 받으면 이렇게 광물의 크기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구성광물 평균 입자 크기는 이제 가보다 나가 더 작겠죠. 가가 더 변성작용이 심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린 현지. 디귿. 수렴한 경계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가가 형성된 지역이 나가 형성된 지역보다 멀다. 이거는 누가 더 변성작용을 많이 받았냐 라는 거예요. 자, 서입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서는 저압, 여기서는 고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강한 변성작용, 더 강한 광역 변성작용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뭐 첨매암, 자 여기서부터 뭐 전파암, 첨매암, 편암, 편마암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 대륙지가 그랬을 때 여기가 고압이고, 여기가 저압이고, 여기가 고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일이 전파암으로 바뀌고, 그리고 여기서 첨매암, 편암, 편마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그래서 여기가 서해평 경계에서 서해평 경계로부터 평균 거리는 편마암이 더 멀어요. 그러니까 가가 형성된 지역이 나가 형성된 지역보다 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 답은 4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테마 5인 자, 테마 5 부분 우리가 학습을 해봤는데요. 한반도의 지질 단원이죠. 한반도의 지질. 네, 한반도의 지질 단원을 이렇게 같이 문항을 풀어 보았는데 혹시 제 설명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 혹은 본인이 더 좋은 설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까지가 고체지구였죠. 고체지구가 끝났고요. 이제 유체지구인 이제 해류 단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